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안가랠리입니다. 사안가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2023년도 증시 대폭락 또 옵니다. 2차전지 기다렸다가 이때 사세요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사학관리 유튜브 채널에서 최신 뉴스 분석을 누구보다 더 빠르게 여러분께 이슈 분석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슈만 전달해 드리는 게 아니라 주식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우리가 주식을 언제 사야 되고 팔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하게 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구독 버튼 누르시고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한관리 유튜브 채널 벌써 48,700분이 넘어섰습니다. 지금 아직 600분이 나오는데 700분이 넘어섰는데요. 요 업데이트가 좀 느리네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 빠르게 구독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다음에 제가 무료 자료집들을 꾸준하게 내어드리고 있죠. 최근에는 AI 인공지능 무료 자료집을 준비해 놨습니다. 해당 무료 자료집 2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해당 자료집을 여러분들께서 꼭 보시고 눌림목 이후에 다음 5월달, 6월달 급등 가능성이 높은 AI 관련 종목들 싹 다 수익 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집은 영상 마지막에 어떻게 받아갈 수 있는지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오늘의 가장 큰 주제죠. 대폭락 시장 언제 오는지, 그 시장에선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런 뉴스들이 사람들의 많은 겁을 주고 있습니다. 깊어지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침체, 4천억 원에서 800억 원 급매물도 나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고금리, 임차인 부족 탓에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불량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불량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게 뭐 최근에 대출이 많이 나온 게 아니라 지금 기존에 나갔던 부동산 대출들이 불량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거냐면 기존에는 굉장히 많은 상가들이 공실이 아니었는데 공실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샌프란시스코의 빌딩 공실률이 30%가 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에 7배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미국의 웰스 파고에 따르면 지금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중 원금과 이자 상환 문제가 발생한 불량대출 규모가 지난 1분기 1억 8,600달러에서 4분기 7억 2,500만 달러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현재 보시면 규모만 따져보더라도 4배 넘게 4배, 3배, 4배 가까이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더욱더 심해졌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2023년도 1분기, 이번 분기에는 더 심해졌을 거라 봐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냥 부동산들이 터져 나간다. 뭐 이게 여기서 끝날 수 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게 문제죠. 바로 그 부동산 대출을 빌려준 은행들도 파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 나왔었던 경제 포럼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존 립스키 전 국제통화기금, 우리에게 뭐 익숙한 단어죠. IMF 수석 부총재가 27일 연설했는데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후폭풍과 관련해서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 비중이 높은 미국 중소형 은행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잘못하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굉장히 심플하게 풀어보면 2008년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2008년도에는 옆집 개 이름으로도 미국에서 부동산 대출이 나갔다고 했죠. 그러니까 누가 대출했는지 명확하지, 이 갚을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은 채 미국에 대출이 나갔습니다. 분명히 문제잖아요, 그죠? 이런 시스템적 문제가 이번에도 터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터질지 안 터질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겁을 주고 있는 현재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시점이 다가오니까 우리 주식 다 팔고 싶습니다. 주식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식을 정말 어떻게 될지 대응할 수 있을 만한 방향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저는 여러분께 분명하게 주식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요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공개된 위험은요, 폭락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걸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이미 공개되어 있는 이 부동산, 미국의 부동산 부채 시장은요, 단기간 하락을 만들 수는 있으나 그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지 않고 그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지 않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이유를 뭐냐?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이 공개된 이슈, 이 공개된 위험이라는 것은요, 모두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은행들도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도 모두 다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그 은행들이나 자산가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이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가 터지더라도 빠르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책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공개됐다고 해서 안 터지진 않아요. 터지긴 터지나 터지더라도 빠른 대응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눌림목은 나올 수 있으나 폭락은 만들지 못한다가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키워드입니다. 이 거의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침체에 대한 이슈는요. 분명히 문제를 만들 수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시장이 폭락할 것 같진 않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예상하지 못한 돌발 위기에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나와 있는 이슈 말고 또 다른 돌발 위기를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어떤 돌발 악재가 있을 것인가 찾아봤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였어요. 달러 견제에 나선 중국, 지난해 해외 무역 위안화 결제 37%가 늘어났다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 모든 무역의 핵심은 달러였습니다. 근데 최근 이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죠. 바로 중국이 자신의 위안화로 다양한 석유나 다양한 광산 자원들을 거래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 사우디와 위안화 결제, 페트로달러 와이시동 달러가 중심이 되는 것을 막고 위안화, 중국의 화폐로 결제를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의 수입품에 달러 대신 위안화로 결제를 시작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걸 보면서 미국이 위기에 빠진 거 아니냐, 미국이 가장 최악의 상황이다라는 이슈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을 미국이 그냥 두 눈 뜨고 보고 있을 리 없겠죠. 지금부터 조심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지금부터 러시아든 사우디든 아르헨티나든 다양한 국가 어느 국가에서도 결국 위안화 이 중국의 화폐를 통해서 거래하게 되면요. 이 위안화 보유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위안화를 가지고 있어야 위안화를 통해서 거래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러시아도 사우디도 아르헨티나도 보유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곧 지나면 과거의 역사에 그랬듯이 중국이 지급 준비를 하라고 일정 수준 이상의 위안화를 가지고 있으라고 아마 해당 국가들에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중요한 건 이 위안화의 보유량이 서서히 증가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러시아를 견제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견제하고 다양한 국가들을 다 같이 견제하는 대신에 누구만 견제하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바로 중국만 견제하면 해결되는 문제죠. 화폐는요,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화폐는요, 발행 국가의 신용도에 따라서 가치가 변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뭐 근본위 제도가 이미 끝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즉 국가의 신용들을 흔든다라는 것은 이 화폐의 가치를 흔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중국이 망하게끔 유도하는 것은 이 위안화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누구들까지 피해를 전체적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위안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위안화하고 함께 현재 거래를 하고 있는 다양한 국가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미국은요, 중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중국이 굉장히 탄탄한 상태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막아보고 있긴 하지만 부채가 많은 걸 막을 수는 없거든요. 시한폭탄된 중국, 지방정부 부채, 소형은행 줄파산 경고 등입니다. 미국도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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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요. 사실 중국 문제가 더 심해요. 중국 과다, 기업 부채 한국, IMF 같은 길 위기 초래할 수도라는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고 중국의 31개 성, 시, 자치구 중 17곳 이상 부채 한도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이미 절반 이상 부채 한도를 초과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부채가 많다는 얘기인데 빚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빚 많은 거 옛날부터 빚 많지 않았냐? 왜 이제 와서 말하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장률이 좋을 때는 부채가 많아도 괜찮아요. 근데 중국의 성장률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죠. 전 6%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이 가장 중국의 위험이 될 순간이라고 봅니다. 중국의 통계 자료 발표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중국의 성장률이 흔들리는 시기를 아마 미국이 계속해서 유도하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의 성장률을 막는 것이 바로 중국의 부채가 터지면서 경제 자체를 붕괴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중국의 신뢰도 흔들기에 들어가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뢰도를 증가시키려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앞서 보셨던 이 화폐 시장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바로 뭐냐면 디지털 화폐 결제입니다. CBDC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즉시 지급 네트워크가 출범을 몇 달 앞두고 있다. 참여은행 및 기업, 개인, 고객들이 주말과 평일 등 가리지 않고 24시간 내내 결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께서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모두 다 최근에 여러분 다 카드 가지고 다니면서 결제하시잖아요. 디지털 결제를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결제가 디지털 결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화폐, 종이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탄탄하게 자신들의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제 곧 열리게 되는 5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아마 이 CBDC에 대한 본격적인 진행이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올해 G7 정상회의 우선순위는 CBDC라면서 G7은 개발도상국이 국제 표준에 따라서 CBDC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적의 방법을 모색한다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FTX 붕괴의 대책으로 민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일조한다는 심각한 경각심이 생겼다고 덧붙였는데요. 위조화폐와 불법 거래의 자유로운 전자달러 발행해 신뢰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화폐는 탄탄히 해 나가면서 중국을 흔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의 부채 시장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중국의 성장률이 줄어들면 부채가 터진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에서 빠져나오게끔 유도하고요. 그를 통해서 중국을 흔드는 한편 동시에 자신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CBDC를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이 제가 맨 마지막 문장이 가장 중요한데요. 어떻게 이 미국 달러의 신뢰도를 높이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이 화폐들 중에 이 달러가요. 위조 화폐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중국의 위안화도 마찬가지지만 위조 화폐, 이 돈을 가짜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는 이 돈이 정상적인 돈이라고 하더라도 불법 거래에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시아에 있는 뭐 카지노라든가 뭐 이런데 혹은 토토 이런 것들 불법 도박 이런 것들에 바로 이 달러가 많이 사용되잖아요. 이런 불법 거래를 막을 수가 있는 게 바로 뭐다? 바로 이 전자화폐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큰 금액이 대놓고 불법 거래로 이용되는 일은 막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뢰도를 확보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관전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미국이 중국을 흔들면서 전체적으로 중국의 경제 자체를 폭락시키는
과거에 일본과 같이 만들려는 모습이 슬슬 나와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죠. 과거의 일본은 어땠습니까? 부동산 버블을 엄청나게 인프라 개발을 통해서 불필요할 만큼의 엄청난 부동산 개발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켜 왔었죠. 일본이 미국보다 잘 살 때가 존재했습니다. 굉장히 무섭게도요. GDP도 그렇고 무섭게 미국을 따라오게 되면서 곧 10년 안에 일본이 미국을 이긴다라는 이야기 있을 정도로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세를 가져갈 때가 있었는데 결국엔 어떻게 됐죠? 미국의 다양한 규제에 무너지게 됐습니다. 과거에 일본처럼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겠죠. 그 과정을 중국도 지켜봤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갈등이 중국에게 아무런 타격을 주지 않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시장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말 글로벌 큰 위기가 터졌을 때 우리가 정말 문제가 터졌다는 걸 인식할 수 있을 만한 게 무엇이 있느냐? 그 시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바로 금리 인하 여부입니다. 최근에 미국 경제연구소 의장을 맡고 있는 립스키 전 부총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시킨 뒤 당분간 멈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즉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해 드리면 증시를 여태까지 1년 반 이상 하락 추세를 만들었었던 이슈가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금리 인상을 통해서 그 전에 뿌려놨었던 엄청난 코로나 이후 뿌려놨었던 양적 완화, 돈을 뿌려놨던 걸 다시 흡수하게 되면서 경제가 박살난 건데요. 정확히 증시가 박살나게 된 거죠. 증시와 경제 다. 결국엔 증시를 내리깔았던 가장 큰 악재였던 금리 인상이 곧 끝나는데 이 끝난 것만으로 증시가 막 폭등하진 않습니다. 좀 당분간 반등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긴 한데요. 우리가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다른 거 다 싹 다 빼놓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요겁니다. 금리 인하는 당분간 나오지 않고 있다가 뭐가 나와야 경제가 크게 둔화될 경우에만 가능한 시나리오가 나올 것이다. 경제가 크게 둔화될 만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 이유가 저는 바로 바라보시는 돌발 악재, 미중 갈등으로 인한 경제 악재가 시장을 흔들 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보시면 되냐? 금리 인하가 언제 나오는지를 판단하면서 우리는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요, 여러분들, 증시는요, 기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단기적인 눌림목이 나왔다가도 결국에는 상승이 나올 겁니다. 천천히 상승이 나올 거예요. 금리 동결에 대한 이슈도 있기도 하고 천천히 올라갈 겁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 우리가 적어도 조심해야 되냐면 이번 연도 8월 달 이후부터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8월 달 이후부터 조심해야 되냐? 앞서 보셨던 다양한 경제 악재가 이제 곧 시작되거든요. 보시면 G7 미국의 중국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가 5월 19일 G7에서 시작됩니다. 이때 중국의 AI 반도체 수출을 싹 다 막아버린다라는 이슈도 있죠. 다양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악재가 이때부터 쏟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 시장이 이 쏟아지는 이 갈등 속에서 다음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바로 8월에서 9월입니다. 저는 그래서 8월에서 9월 사이에 가장 위험한 시즌이 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는 8월달, 9월달까지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거래를 하시다가 그때부터 조심하시면 매력적인 눌림목 자리를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금리 인하가 언제 나올지는 제가 신의 한 이상 예상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이런 중요한 키워드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계좌에 엄청난 차이를 불러와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눌림목이 나왔을 때 그 전까지 현금 비중을 많이 올려놨다가 눌림목이 나왔을 때 좋은 종목들을 쓸어 담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좋은 종목 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무슨 주식을 사야 되느냐? 저는 딱 하나만 굳이 꼽자라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시장에 다가오고 있는 악재는 결국에는 이 미국의 부동산 악재? 이게 아니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이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악재예요. 모르는 악재, 이제 뭐가 터질지 모르는 이 지금 심지가 타들어가면서 지금 터질까 말까 하는 이 뭐가 터질지 모르는 이 악재가 결국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서 오는데 미중 갈등에 문제가 없는 기업을 찍어야겠죠. 이미 중국 시장에서 한국의 배터리 잘 안 씁니다. 자국 기업들 거 쓰지. 그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다 어디다 지어놨어요. 그리고 미 공장들을 배터리 공장들을 가장 많은 공장들을 바로 미국에 지어놨습니다. 미국 본토 안에 죄다 지어놨어요. 다른 곳 뭐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뭐 터키라든가 몇몇 군데 있긴 한데 사실 중국에도 있긴 하죠. 하지만 가장 많은 비중 앞으로 LG 에너지의 성장성은 거의 다 미국에 몰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LG 에너지를 꼽은 이유는 바로 뭐냐? 미중 선택을 이미 LG 에너지솔루션은 했습니다. 이미 LG 에너지솔루션은 미국을 선택했어요. 이미 노선을 정했고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가장 큰 수혜를 본 게 LG 에너지솔루션이었잖아요. 그죠? 저는 다양한 규제가 나오더라도 이미 미국에 올인해 놓은 LG 에너지솔루션이 미중 갈등에 의한 악재는 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포스코 홀딩스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괜찮습니다. 다만 가장 좋은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이 종목이 워낙에 무더건 종목이기 때문에. 하지만 가장 안전한 종목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정말 제2의 삼성전자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한 번 더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나는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기까지는 좀 기다린 건 좀 지루하다. 나는 눌림목이 나오기 전에 이제 뭐라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이번에 준비한 AI 인공지능 자료집이에요. 제가 적어도 한 8월달 전까지 5월달, 6월달, 7월달은 괜찮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증시가 괜찮을 때 가장 매력적으로 올라갈 만한 섹터가 바로 AI 섹터라고 보입니다. 이 AI 섹터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정리해 놓은 자료집이 있으니까 이 자료집 꼭 얻어가시는 게 좋아요. 이 자료집을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데요. 이 무료 핸드폰에서 하시는 겁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무료 급등 추천주. 시장이 조금 지금 본격적인 큰 눌림목이 나오기 전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3에서 5% 매일매일 수익 실현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들 승률 100% 아닐 겁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손절이 좀 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평균 전체 제가 추천드렸던 전체 평균을 내봤을 때 시장이 하락장부터 반등시장까지 승률 80% 정도는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시장의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승 타이밍, 하락 타이밍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뭐 신도 아니고 꼭집점을 다 짚어드리진 못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래도 시장의 주식을 사야 될 때, 사야 될 때 그리고 주식을 팔아야 될 때를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고 있죠. 팔아야 될 때, 팔아야 될 때, 팔아야 될 때. 제가 주식을 사야 될 때와 팔아야 될 때를 여러분들께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는 매수 사인을 드렸을 때고요. 네모 자리에서는 매도 사인을 드렸을 때입니다. 이 타이밍만 알아가셔도 적어도 시장에서 떨어질 때 덜 손실을 보고 올라갈 때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겠죠. 이런 시장에 대한 이야기, 주식시장의 상승 하락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꼭 무료니까 요것도 보시고요. 그리고 다양한 자료집들, 이 AI 관련된 자료집들, 자료집 테마 자료들 드리고 있죠. 급등 테마 자료를 무료로 역시나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무료 지금 자료들을 얻어가시기 위해서는요. 이 이재진의 상한가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는데요. 다운로드 받는 방법까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디서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핸드폰에 각자 이렇게 삼각형 알록달록 있으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깔리시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는 곳이죠.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고 접속하셔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냥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요. 바로 검색창 검색이 가능하시게 될 거고요. 바로 이재진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 화면이 나올 겁니다. 무료 설치 버튼을 클릭하시고 접속하시면 무료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접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 접속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요 메인 화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앞서 말씀드린 급등 추천주 그리고 무료 급등 추천주, 장전 시황, 급등 포착 자료, 다양한 자료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앱스토어에서도 동일하게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가 가능하시니까 다운로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다 다운로드가 완료됐다 라고 하셔서 어플리케이션까지 들어왔다 라고 하시면 아이디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무료 아이디는 100% 무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디가 핸드폰 번호도 없이도 가입 가능하게 제가 일부러 만들어 놨거든요. 핸드폰 번호 없이 여러분들께서 바로 아이디 직접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 로그인하라고 로그인 창이 나오실 겁니다. 이렇게 로그인 창이 나오실 건데 로그인 창에서 바로 왼쪽 하단에 회원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시면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고요. 클릭하시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용약관 왼쪽에 동의 버튼 클릭하시고 가입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그리고 아이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만드시면 됩니다. 아이디 만드시는데 꼭 이메일 주소 아이디니까요. 골뱅이 네이버.com 혹은 뭐 다양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거 하시면 되겠죠. 뭐 기존에 쓰시는 아이디 적으시고 비밀번호 적으시고 그리고 성함 적으시면 됩니다. 성함도 뭐 아무나 적으셔도 됩니다. 성함이 아니라 아무나 적으셔도 되니까 아이디 만드시고 들어가셔서 로그인하시면 100% 무료로 제가 말씀드리는 시장 급등 추천 종목들 시장의 단기간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부터 시작해서 시황 장전 시황, 다양한 시황 이야기, 주식시장의 상승, 하락에 대한 이야기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올라옵니다. 보시고 그리고 다양한 뉴스 내용과 함께 게임 관련주 관련 종목들 여러분께 찾아볼 수 있도록 최근 급등 가능성이 높은 최근 가장 시장을 급등시켰던 종목들 이슈와 함께 종목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아실 수 있는 거니까요. 이것도 꼭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준비했고요. 오늘의 영상 조금이나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